예, 안녕하세요. 주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전동 킥보드 사고 중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대성 씨가요, 재현 찍고 왔습니까? 아니요. 예,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에게 온 사연을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얼른 들려주세요. 네, 한 대학생의 사연인데요. 잘못된 점이 뭔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저는 강남구청 근처에서 공익 킥보드를 대여해 탑승했는데요. 인도 위에서 주행 중에 갑자기 음주한 행인이 뛰어들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속 25km가 안 되게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고 있었는데요. 쓰러진 행인의 친구분이 괜찮다며 상황을 잘 수습해줘 별탈 없이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별탈 없이 마무리됐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이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네. 읽어볼게요. 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던 그분이 입원해서 전치 3주를 받고 합의금을 원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문제가 컸네요. 이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받으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예, 그래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줬었나 보네요. 네, 아니에요. CCTV를 보고 찾아와서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문제 하나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땡땡땡으로 신고가 될 것 같고 처벌받을 것 같거든요. 땡땡땡, 뭘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 제공은 필수적이거든요.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요,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외관상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현장 이탈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뺑소니 의사가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자동차의 한 종류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대성 씨, 그나저나 그 구독자님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되셨나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좀 얘기가 잘 됐는지 뺑소니는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피해자가 몇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가해자가 대학생인데 합의금을 주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근본적으로 잘못한 문제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도로 주행한 게 문제죠. 네. 전동 킥보드는 절대로 인도 위에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행인과 접촉 사고를 내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하고 있죠. 또 전동 킥보드는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차도에서 주행을 해야 한다면 도로 한가운데서 질주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안 되겠죠. 이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결론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적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도 절대로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다행히 피해자와 협의가 잘 돼서 뺑소니는 면하게 됐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즉시 정차해서 사고 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즉시 112와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도 해야 합니다. 도로 중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상대방과 인적사항을 주고받는 거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가 발생하려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차분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사사고, 사람을 다치면 사람 먼저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 방법 중에서 혹시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주시는 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여나 전동 킥보드엔 번호판이 없어서 도망가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앞서 사례를 통해 아셨겠지만 CCTV가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자, 보통 이제 사고 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마련이죠. 무섭고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동 킥보드의 또 다른 사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빨리 인사드리죠. 다음 네. 시간도 네, 다음 시간에 꼭 뵙고 다양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